제486회 정경련 포럼 조찬 강연회에 이른 아침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신 서인택 회장님을 비롯한 대학교 총장님, 언론사 사장님들, 그리고 각 기관 단체장님과 대외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연사께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고 계신 유명한 명사이십니다. 오늘 강연 주제인 코리안 드림을 들으시고 여러분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경칩이 지나면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생명들이 깨어나듯 외로운 가정과 사업장에 새로운 기운과 활력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저희 강연을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원영희 회장님과 이 인천경영 포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해야 되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강연 시간이 사실은 제가 전달하려는 모든 내용을 다 담기에는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잘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강연을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사람 보면 이곳에서 여러분들 강연을 하고 어떤 분인지를 운명을 읽어내는 아주 참 신비한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강연 중에 그 핸드폰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핸드폰 쳐다보시는 분들이 대개가 부부관계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핸드폰은 죽여가지고 소리 안 나게 해서 가방 속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강연 제목은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와 코리안 드림이라는 주제의 강연입니다. 여러분 요즘 통일 문제를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 별로 얘기 안 하죠? 여러분 통일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이 북한 체제 보게 되면 3대 세습 독재 체제 이거 변하지 않는 전후 체제 보니까 이제 통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한국 사람들 지금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여러분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해 보려고 저 개성공단에다가 남북연락사무소 만들어 놓고 좀 자주 만나서 대화하자 해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김현정이라는 김정은 여동생이 그 폭파시켜고 버리는 장면 보면서 이제 통일은 물 건너갔다 다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밤이 깊어졌다 어둠이 짙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온다고 얘기하죠? 새벽이 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은 통일의 새벽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북한 체제는요. 종말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북한 체제가 왜 종말기냐? 여러분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이 뭐냐면요. 북한이 여러분 배급 경제 시스템 갖고 있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배급 시스템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를 지배하고 통제해왔던 이 배급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배급 경제가. 무너진 지가 몇 년 됐을 것 같습니까? 약 30년 가까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북한 체제를 떠받쳐왔던 하나의 또 축이 뭐냐면 사상 통제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북한의 통치 이념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컨트롤하고 지배하면서 이제까지 북한 체제가 유지해 왔는데 여러분 지금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북한 정권이 통제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 드라마 영화가 북한 안에 보급돼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 드라마 영화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한 드라마 영화를 몇 퍼센트 북한 주민들이 봤을까요? 북한 안에. 이런 여러분이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 북한 가갖고 직접 통계를 한 건 아니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을 모아보게 되면요. 약 80%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봤다. 이게 뭐냐면 북한 정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유지가 가능했느냐.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갖고 북한 주민의 의식과 사상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 정권 유지가 가능했던 건데 이제는 여러분 북한 안에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장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금 사상 통제라고 하는 하나의 틀도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 정권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나머지 하나의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하나의 수단은 공포정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포정치라고 하는 것은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 체제는 여러분 안정되게 갈까요? 아니면 그 체제는 더 불안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포정치 하나 가지고 권력이 어떤 정권이 영원히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정치가 요즘 북한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요, 이 공포정치를 집중하는 영역이 어디에 있느냐면 남한 드라마 영화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한류가 북한 안에 들어오는 거, 외부 정보가 북한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쪽에 북한 정권이 여러분 이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여러분 지난 2020년도에 뭘 발표했냐면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은 뭐냐면 남한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걸리면, 이걸 보급하다 걸리면 처벌하는데, 여러분 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처벌 조항. 과거에도 처벌했는데 이 법이 발표되면서 남한 드라마 영화를 보다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기노동 교화형을 때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갖고도 안 되나 봐요. 2023년도에 또 뭘 발표했냐면 평양문화보호법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평양문화보호법은 뭐냐면 남한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여기서 남조선 말을 따라하게 되면, 남조선 말을 뭘 따라하냐면 남한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따라하는 말들 뭐가 있냐면 자기야 오빠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평양문화보호법에 의하고 처벌하게 되는데, 여기 처벌 조항을 보십시오.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요, 무기노동 교화형 또는 사형. 이거 여러분 한국 기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이게 오빠 금지법이랍니다. 오빠 하나가 걸리면은 무기노동 교화형 사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남한 드라마 영화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을까요? 이거 공포정치를 강화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남한 드라마 영화가 들어오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사상을 변화시켜서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여러분 북한 정권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처벌법들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법들이 나오는 거 보게 되면요, 이런 법들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북한 정권은 이제 종말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종말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뭘 또 얘기하냐면, 이거 북한 정권의 종말기 현상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이 뭘 발표했냐면 민족 통일이라는 개념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통일이라는 것을 포기한다. 여러분, 북한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김정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말을 김정은이가 내뱉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일성을 신으로 믿는 김일성 종교의 나라입니다. 그럼 모든 종교에는 교리가 존재해야 되는 교리. 여러분, 북한의 교리가 뭘까요? 김일성 교회 두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민족이고 또 하나가 통일입니다. 이 민족 통일 가지고 여러분 북한 정권이 이제까지 유지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김정일이라고 하는 김정은이 누구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겁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김정은이가 조국 3대 헌장상을 이걸 폭파시켜 버렸어요. 이게 누가 만든 거냐면 김정일이가 만든 겁니다. 뭘 기념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탑이 이 조국 통일 3대 헌장탑인데, 이거를 김정은이가 명령해서 폭파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김정은이가 뭘 부정하고 있는 거냐면, 김정은의 권력이, 자기가 권력을 상속받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선대의 유훈과 통치 이념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북한 사회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도대체 왜 김정은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김일성 교회 두 가지 교리를 부정하는 일을 했을까요? 왜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끝난 겁니다. 북한 체제는 끝난 겁니다. 뭐가 끝난 거냐면요, 더 이상 여러분 북한 체제가 남한과의 경쟁에서 더 이상 이게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게 뭐냐, 이제 통일이 되면은 북한 주도의 통일이 아니라 남한의 통일 당하겠다. 그러니까 통일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런 희망을 주게 되면 결국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의한 소통을 희망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이게 자백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 북한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1년 전에 이 영국의 BBC라는 방송이 북한에 사는 사람 3사람을 갖다가 비밀 인터뷰했습니다. 비밀 인터뷰했어요. 그 충격적인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희망이 뭐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북한 지금 답변이 이겁니다. 차라리 전쟁 갔으면 좋겠다. 이거 전쟁 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김정은이 보게 되면 북한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기들은 어찌어찌 살았지만 자기들 후손들의, 자기들 자식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지금 느끼고 있고 그런 생각들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게 지금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 북한에서 한 일이 뭐예요? 김정은이가 뭐 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파병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했습니다. 12,000명 폭풍입니다. 뉴스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군인들 보낼 때요. 부모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환송식도 안 하고 12,000명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 전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여러분 그 조선일보가 가갖고 인터뷰했죠? 그 북한 군인 그 포로로 잡힌 분이 나왔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부대원들 다 죽었다고 해요.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식들 보내는데 부모들한테 알리지도 않았는데 몇천 명이 죽어 들어왔다. 여러분도 자식 죽었는데 눈 뒤집히지 않은 부모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세계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안에 이게 북한 군부를 또 건드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전이라고 하는 건 사병들부터 먼저 죽이지 않습니다. 보니까 전부 드론 띄워갖고 누구부터 날리냐면 대장들부터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보게 되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성군 정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군인들을 우대해 주면서 북한 권력 유지해 나온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 북한의 군인들까지 사지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죠. 북한의 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북한 내부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또 어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북한이 지금 러시아랑 붙어 먹으니까 누가 열받았어요 지금? 중국이 열받았죠? 중국이 열받아갖고 지금 북한에 대한 수출 제재를 지금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철천지 원수 천년의 적이 됐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혈맹 관계라고 했던 북중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근데 이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북한 내부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변화되고 있고 북한 정부는 더 이상 북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가 해방된, 우리가 분단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8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우리 분단 세월 속에 한 번도 맞이해보지 못한 미중유의 상황이 북한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정세적으로 우리가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북한을 도와줬던 중국, 러시아, 그죠? 우리가 북중러, 한미일 그러잖아요.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중국, 러시아가 두 나라 다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목덜미를 잡혀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가자는 대로 가잖아요. 요즘에 젤렌스키하고 요즘에 그 휴전 협상하는 거 보십시오. 미국이 그냥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전쟁에서는 좀 이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전쟁이 4년째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지금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결합한 러시아 맞냐? 그러니까 오죽 어려우면 북한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는 바람에 미국이 또 중국을 압박하고 하는 그 트럼프의 정책이 있잖아요. 미중 패권 전쟁이 트럼프의 리더십이 먹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데 지금 미국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방 세계 전체가 달려들어서 지금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을 도와줬던 이 두 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한을 쉽게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기서 오늘 더 많은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요, 한반도는요, 정말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변곡점에 서 있다.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다. 이건 우리가 지난 100년 역사 속에 지금 어쩌면 2025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난 100년 역사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냐, 나쁜 방향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시기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위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통일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찬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역사는 결정된 게 아닙니다. 제가 환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무너지고 통일된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요, 우리에게 달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한반도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은 오늘 리더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는요, 북한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딘 줄 아세요? 문제는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회가 이번에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에, 물론 그 전부터도 그렇지만 한국 정치권이 완전히 분열돼가고 한국 사회를 분열의 길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분열을 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 통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일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하면 그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 통일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의 통일이 될까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돼 있는데, 분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열된 상태에서 북한을 끌어안아서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만든다? 그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좋은 결과의 통일이 될까요? 나쁜 결과의 통일이 될까요? 전 나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통일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역사적인 기회를 통일로 만들어 나간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통일.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통일강이라는 게 가보면 사람들이 부패로 딱 나눠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쪽 어딥니까 저 민주당 진보 진영이가 뭐랄까 통일하려면 북한하고 교류 협력하고 대화하고 경제 교류하고 북한을 따뜻하게 햇볕을 씌워줘갖고 스스로 옷 벗게 나오게 해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저 반대 진영의 저 어딥니까 보수 진영과 뭐라고 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지난 30년 북한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북한에다가 원조해주고 북한 도와줬는데 그 돈 갖고 북한이 뭐 했냐 이 말이에요. 핵무기 개발하는데 그 돈 갖다 서 북한 체제 유지하는데 우리가 도와준 우리의 선의를 이용해서 북한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북 퍼주기다. 그러니까 이거 퍼주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방법론입니다. 이 얘기를 맞고 저 얘기를 맞는 거예요. 이건 방법론입니다. 근데 뭘 빼놓고 얘기하느냐면요, 목표와 비전을 빼놓고 목표와 비전에 대한 합의 없이 과정과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혜로운 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이거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이, 비전에 대한 합의가 없이 여러분 과정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거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는 그야말로 진영 논리를 중심 삼고 서로 싸우는 것 외에는, 정치 논리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표와 비전이 정해지면 이제 과정과 방법은요, 유연하게 그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이념으로 분열돼서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과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분열을 더 촉발시키고 유발시키고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역사 속에 선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통해서 가장 대박을 친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아침 안 드셨죠?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메가니들이 별로 없어요. 강의 듣는 분들이 감사 혼자 신나서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통일을 통해서 가장 대박친 나라 어느 나라요? 여러분 아주 힘차게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독일보다 더 대박친 나라가 있어요. 독일도 중요한 나라인데 독일보다 더 대박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요, 미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야, 미국이 원래 통일된 나라에서 이렇게 무식한 분은 없죠, 이 자리에. 여러분, 미국은 우리가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 본명이 뭐예요? USA잖아요. 앞에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앞에 United은 무슨 뜻입니까? 그 통일됐다는 뜻입니다. 50개 주가 하나가 돼서 통일됐다. 여러분, 그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미국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 민족은 없죠. 미국 가면 5색 인종이 모여갖고 다양한 인종과 민족, 그죠? 사람들이 모여갖고 종교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미국은 도대체 뭘 갖고 통일한 겁니까?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뭐 통일한 거예요? 미국은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한 거예요. 그 비전은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게 될 때 독립전쟁을 앞에 두고 미국의 소위 건국의 아버지라는 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뭘 합의하냐면, 우리가 독립하게 되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 독립의 이상, 독립의 비전을 합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합의문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1776년도에 발표된 이 앞에 있는 독립선언문. 이 독립선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게 가장 중요한 패러그래프입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지위로 인정합니다. 그 자명한 지위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돼요. 조물주는 양보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모든 인간들에게 표현했는데, 그 일정한 권리란 뭐냐면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천부적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들에서, 시민들에서 정부가 구성되게 되는데, 만약 그 정부가 개인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해치게 되면 그 정부를 타도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책무가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 여러분, 이 내용 들으실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이상하게 들려요? 거부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십니까?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얘기를 들으십니까? 매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도 들리죠? 그렇죠? 누구나 다 동의하시죠? 이 자리에 앉은.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7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귀족 밑에 평민이 있고, 평민 밑에 뭐가 있습니까? 천민이 있죠, 그죠?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신분제, 봉건제, 군주제 사회였다 이 말입니다. 영국에는 그러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영국 같은 나라에서 안 통하죠? 영국만 그랬을 것 같아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던 모든 당시의 국가들은 다 신분제, 공건제, 군주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776년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땠을 거예요? 동양의 우리나라. 우리나라 무슨 시대예요? 이 시대는? 조선시대죠? 1776년도에 여러분 역사 테스트 한번 해보게 하려고. 1776년도에 조선의 왕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정조임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종대왕 그 다음으로 쳐주는 임금이 정조임금이잖아요. 이 정조임금 이상, 그죠? 그 정조임금 앞에다 나왔고 말이에요. 우리 원영유 회장님처럼 기계가 좋은 선비께서, 선비가 말이에요, 전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원씨 집안은 그냥 그때로 3점을 넣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였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이상을 중심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매우 급진주의적 정치 철학이자 혁명적인 사상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데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나라 뉴네이션을 건설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그럼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 독립되자마자 미국이 만들어지는, 미국이 건국될 때 이런 나라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된 나라 만들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못 만들었죠. 왠지 아세요? 이 소위 건국의 아버지들 집에 누가 있었냐면 흑인 노예들이 있어서 흑인 노예.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이 등장을 해갖고 남북 전쟁을 해갖고 여러분 1861년부터 65년까지 5년간의 그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흑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하는 전쟁을 여러분 선포한 분이 돼서 결국은 여러분 미국 안에서 흑백을 차별하는 흑인들을 차별하는 유색인을 차별하는 모든 법과 제도가 사라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여러분 이 선언을 했을 때 이 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적인 얘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현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은 200년 이상 노력해갖고 투쟁의 결과 속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건국의 이상을 실현해서 오늘의 미국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 꿈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메리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 이상을 미국 사람들이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면 인종차별 문제를 극복하는 데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상을 여러분 정치 이념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분의 기천에 관계없이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1인 1표 행사하는 거 뭐죠?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제 철학에 적용시켜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자수성가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는 여러분 어디서 탄생된 거예요? 미국에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비 걸어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여러분 자유와 인권의 개념이 민주주의의 근본 개념입니다. 자유와 인권의 개념이 미국이란 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의미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을 함으로써 뭐냐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정부나 국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속적 권력기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초월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가치를 지니게 됐고 그 존엄한 인간의 천부적인 여러분 인권과 자유를 정부 따위나 국가 따위가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이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념이 빠지면 민주주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는 오래된 제도예요? 아니면 현대적인 제도입니까? 민주주의가 무슨 뭐 대단히 현대적인 제도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민주주의는 매우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리스 로마에도 민주주의는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장경제는 시장경제 북한도 있어요. 장마당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별로 오래된 제도가 아니 이건 매우 오래된 제도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는 무엇부터 출발되냐면요 천부인권 사상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아메리칸 드림을 한마디로 원 네이션 언더 갓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이거는 뭘 규정하고 있는 거냐면요 아 미국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종교 믿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규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뭐냐 이거예요. 세속적 권력기관이다? 아니죠.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건 초월자로부터 비롯된 초월적 권리다라고 하는 걸 지금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얘기하고 미국의 여러분 건국의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그 근본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네이션 언더가 이거 얘기하니까 아 민주주의만 하면 우리는 국민들의 뜻만 잘 받들어 모시는 정부만 생기면 이 나라는 완벽해진 나라 이상적인 국가가 될 거야. 이거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시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다수의 독재입니다. 다수의 독재. 여러분 다수의 독재는요 1인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러분 이거 민주주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기보다는요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보시죠. 원네이션 언더가드 이거 갓을 지우자 치고 요즘에 여러분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학계 이거 지우자 원네이션 여기 지우면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북한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원네이션 언더 누구예요? 김정일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CCP라면서 차이니스 커뮤니스트 파티 중국 공산당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빛과 권력이 들어가요. 인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그 정치는 어떻게 가게 되냐면
전체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 자유와 인권이 누구를 어떻게 이뤘다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대성공. 이 5세기 중에 하나로 보여갖고 여러분 초강대국이 돼요. 번영하는 자유롭고 번영하는 그야말로 여러분 인류 국가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미국을 따라하자는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미국처럼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되거든요. 미국처럼 잘 살기 위해서 미국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베껴가지고 그거 공부해갖고 우리나라에 적용해보자. 그게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 세계적인 확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확대. 그러니까 언제부터냐면요.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라간 게 1945년 2차 세계대전 승전국가가 되면서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1948년도에 만든 대한민국 헌법.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중국 가서 배웠습니까? 소련 가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미국에서 배운 거잖아요. 누가? 이승만, 문화 이승만 박사가 배운 거 아니에요? 잘한 거 잘못한 거. 얼마든지 소련 가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소련 가서 배운 친구는 누구예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소련 가서 배웠다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인권 하나국가 북한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세계 우리가 요번에 기분 좋은 얘기 있죠.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됐구만요. 한국 사람이 개인이 들으셨죠, 그죠? 그거는 체제 선택을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것 같은 박수 한번 치자고요, 여기다. 이게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의 나라를 실현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코리안 드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통일하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거 없이 통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같은 민족 핏줄이 같고 역사가 같고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그것만 갖고 전혀 틀린 말 아닌데 그것만 갖고 통일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통일은 목표입니까? 과정입니까? 통일은 목표의 과정이에요. 대답도 안 하시네. 제가 여러분 사상 검증하는 건데 지금 과정이에요? 목표예요? 목표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사상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목표라고 얘기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통일은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이 우리의 목표고 통일은 그 비전을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대답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만인 것 같아요. 빨리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미국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코리안 드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코리안 드림을 어디서 찾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건국의 이상이라고 하는 걸 찾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와 같은 그 비슷한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민족이라고 한다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있죠? 홍익인간. 야, 이제 이 겨우 뱅글뱅글 돌아가고 홍익인간을 얘기하는 이거 여러분 아주 이게 진부한 얘기처럼 들려요. 진부한 얘기로. 이게 왜 진부한 얘기처럼 들리냐면 우리가 이 홍익인간을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게 평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사를 보게 되면 건국정신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건국정신 갖고 있는 나라 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 또 프랑스 같은 나라도 자유평등 가게돼요. 근데 그거 근대 국가라고 됩니다. 200년밖에 안 된 나라들이 갖고 있죠. 그럼 고대 국가 중에 건국정신 갖고 나라가 어떤 정신에 의해서 탄생된 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차원적인 것도 이렇게 고차원적인 도덕적 이상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이런 이상을 갖고 탄생된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가치로운 이 홍익인간을 이거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단군 할아버지가 그냥 한반 민족만 단군 신화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의 DNA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 풀어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선생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다 동의하죠. 934번 침략당하고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보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 역사를 돌아보면요 정말이 대단한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이상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민족입니다. 그렇잖아요. 불교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유교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불교 이상국가 언제 얘기입니까? 이제 통일시라 고려시 조선시대 들어서 유교 이상국가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니까요. 이거 제가 오늘 시간 다 얘기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대가족 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한국의 문화가 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뭘 기초로 만들어지냐면 가족 문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를 가장 중요한 도덕적 종목으로 봤던 민족 아닙니까? 우리처럼 여러분 효를 강조한 민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건 한민족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북한하고 왜 통일하려고 해요? 정체성이 같으니까. 그 정체성을 규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로 우리가 아냐요?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한민족의 DNA가 뭐냐? 한민족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규정하게 될 때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통일의 목표와 비전도 우리의 미래 비전도 우리의 미래 운명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박수 쳐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 말이 맞는 것 같은 박수 쳐는 저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들이 박수 쳐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3.1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민족의 성격자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보면 3.1 운동은 어떤 운동을 했어요?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는 거 있죠? 세계사에 여러분 비폭력 저항 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최초로 소개한 민족이 우리 민족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인도의 간디보다 우리가 더 빨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1 운동 보게 되면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는 게 매우 고상한 방식의 매우 차원 높은 저항 운동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여러분 그 정신은 어디서 왔을까? 3.1 운동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게 김이독립선언문인데 이 김이독립선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본군 때려잡자 일본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없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인류 평등의 대의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독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정신입니까? 이 정신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이 정신은 여러분 그냥 태화관에 보였던 그 독립운동과 민족대표 30사님만 가졌던 생각입니까? 아니 우리 민족 모두가 다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났어요. 몇 년 촌촌에 여러분 독립운동이 3.1 독립운동이 1500회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 민족 안에 흐르고 있는 공통의 DNA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평화의 정신이 오늘날 보게 되면 여러분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대구 나가자 우리 몇십만 명씩 주말마다 나오는데 여러분 무게를 내보면 몇백만 명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리창 한 장이 안 깨지고 이거 특별한 민족이 아니에요. 특별한 민족이에요. 이게 보게 되면 특별한 정신이 우리 안에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정신을 통해서 3.1 운동이 성취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요 3.1 운동은 새로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조선으로 돌아가자 공권왕조 조선으로 돌아가거나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실현한다. 그 새로운 나라가 뭐예요? 3.1 운동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 만들었잖아요. 상해 임시정부의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민국은 무슨 뜻입니까? 민국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민주공화국이란 뜻입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국호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리퍼블릭.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민주공화국, 근대식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이 3.1 운동, 이 상해 임시정부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어떤 건국정신을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국정신을 규정하는데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 동서양 문명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기초로 해서 서구 문명에 아주 발전된 것을 본받아 배워가지고 동서 문명을 하나로 막지 새로운 문명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3.1 운동을 일으키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우리
못해요. 운동가들의 목표. 이건 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코리안 드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제 말이? 말 되는 얘기죠, 말 되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독립운동이 둘로 쪼개지고, 그 바람에 여러분과 해방과 더불어 분단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남북으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만약에 당시에 하나의 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단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분단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 독립운동 과정에 우리의 꿈이 둘로 쪼개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과 더불어 이 분단이라고 하는 비극을 맞이했고, 6.25 전쟁을 치르고 오늘날까지 비극적인, 여기 인천에 이산가족 많이 살죠? 국회에서 내려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이 비극적인 삶을 오늘날까지도 살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통일의 기회가 왔다. 이 시기에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의 비전에 대한 합의를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정치권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누가 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시민운동이, 3.1운동처럼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지향하는 나라는 코리안님이 실현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보는 거예요. 아, 이게 남한이 북한보다 이 자유민주주의 잘하고 있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니까 북한은 흑흑동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가요, 이거 패가리기 정치라는 겁니다. 영원함으로 나눠서 여러분 지역주의, 종족주의 정치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 정치가 북한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평안도 하고 함경도 하고 싸움도 칠걸요, 아마.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정치는 균열적 정치입니다. 목표와 비전을 상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 정치를 북한으로 확대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어떤 것 같습니다. 여기 경제에 있는 경영인들 많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 좋아요, 나빠요? 한국 경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재벌 중심한 이 경제 시스템 때문에.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의아하시는 분들. 재벌이 우리나라 경제를 우승시켜요. 맞죠? 근데 오늘날 재벌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양극화에 지금 문제가 만들어내고 있죠. 거기에 여러분, 대한민국 젊은 애들이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출산율이 몇 프로예요? 출산율. 저출산. 초저출산 시대입니다. 0.7%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인구 소멸과 더불어 끝나게 생긴 겁니다. 근데 애를 안 낳는다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애를 안 낳는다, 애를 안 낳는다. 제가 아까 홍익인간을 얘기했죠. 홍익인간은요, 대가족, 이 가족 문화 속에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인간의 민성이라고 하는 건요, 어서 길러줍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저 같은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애기 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다 애기도 태어나고 누구 사랑받아요? 부모 사랑받잖아요. 시급한 이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받다가 형제자매의 사랑하다가 그다음 뭐합니까? 부부의 사랑하다가 또 뭐예요? 부모가 돼갖고 자식 사랑하고 조부모가 돼가지고 손자 손녀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저 어디 가서 철학서 적고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정에서, 여러분 교육되고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학교는 여러분 그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생활 잘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윤리가 있어요? 도덕이 있어요? 여러분, 국민들은 다 똑똑하고 국민들은 다 윤리적인데 정치권만 윤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뭐가 윤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종 세트 1위 했어요. 이혼율이니 자살률이니 여러분 무엇도 1위 하는 거 아세요? 뭐 1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혼율이니 자살률이니 또 뭐 하나 하는 거 있잖아요. 저출산율.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 윤리적 수준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여러분 같은 나라를 통일을 통해서 만드는 게 맞아요? 아니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맞아요? 기왕지사 통일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맞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자고요.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느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상을 지난 200년 동안 정치, 경제, 여러분 사법, 의료, 복지, 교육 시스템에 적용시켜서 오늘의 미국이 만들어졌다는 거. 오늘의 미국. 오래 걸렸어요? 짧은 시간 걸렸어요? 2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국가를 만드는데 어떤 이상을, 도덕적 이상을 실현할까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까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결함이 많은 제도입니까? 결함이 없는 제도입니까? 민주주의는 결함이 많은 제도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히틀러도 당선됐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 하고 있잖아요. 개판 운동전이요. 왠지 아십니까? 민주주의는요, 여러분, 민주주의 자체가 이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떤 도덕적 이상을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도덕적, 윤리적 이상이 존재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 이상이 사라지면 민주주의는 작동할까, 작동하지 않을까? 작동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윤리, 도덕이 사라집니다. 다수의 독재, 다수의 폭력.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이상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걸 실현해 나왔는데 비교해보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이상, 미국의 건국의 이상, 우리의 한민족의 건국의 이상인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상은 어떤 게 더 차원이 높을까요? 어떤 게 더 차원이 높습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어느 게 더 차원이 높아요?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건 훨씬 더 차원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이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이상을 정치, 경제, 사회, 의료, 복지, 교육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이건 의미 있는 일일까요? 의미 없는 일일까요? 이거 익사이팅한 일일까요? 아니면 따분한 일일까요? 이거 지금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게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 이상과 비전을 추구하느냐가 그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상을 실현하는 여러분 통일운동은 그 통일운동은 뭐냐면요. 새로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운동입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미국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 어때요? 서구 민주주의. 몰락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도 출발했는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부정합니다. 부정하기 시작해서 미국 가면 요즘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알아요? 남자와 여자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셨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다. 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 벗어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제가. 남자잖아요. 왜? 왜 남자죠,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뭐 앉아 계신 여성분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가면 요즘에 그거 보세요. 이 젠더 문제인데 미국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근데 미국만 그래요. 여러분 파리 올림픽 보셨어요 작년에? 동성애 축제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유대 기독교적 전통 속에 탄생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 이 창조주 초월자로부터 자유와 인권이 부여됐다라고 하는 건 뭘 인정해야 돼? 뭘 인정하는 얘기냐면요. 인간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 도덕적, 윤리적 삶의 원리도 인간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부정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부정하고 싶은 분들 계세요.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게 잘이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해볼까? 여기 2층인데 한번 뛰어내려 보시겠습니다. 발목까지 풀어주시고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우주를 보게 되면 이 우주는 인간이 만든 과학, 물리학이 밝힌 진리는 뭐냐면 이 우주는 질서정연한 수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현대과학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 여러분 보편 원리, 보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낚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 도덕적 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근데 서구 문명이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만약에 홍익인간의 이상을 중심으로 오늘날 지금 몰락하고 있는 서구 문명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 국가를 통일을 통해서 탄생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이 될까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지 않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뭔가 새로운 문명이 탄생되니까. 과거에 여러분 과거의 세계가 석유의 세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동양의 시대,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죠? 지금 오늘의 시대가 동양 문명을 보니까 새로운 문명적 여러분 출발점을 찾고자 한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홍익인간의 이상까지? 그런 나라가 여러분 홍의를 통해서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되다. 그 나라 어떤 나라냐?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보장하는 나라. 그런 나라. 그 다음에 초인도 국가로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면은 그런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일하는 비전이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남한 사회가 좌우로 발전된 사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잖아요. 냉전 이데올로기, 좌우 이데올로기 갇혀있는 남한 사회. 그러려면 여러분 비전이 필요해요. 그 다음 또 뭐 필요할까요? 북한을 설득해야 되냐, 북한을 설득하려면 북한에 뭘 보내야 돼? 뭘 발신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비전을 발신해야죠. 비전. 어떤 통일된 국가를 실현할 것이냐. 그 통일된 국가의 이상과 비전이 북한 주민들도 흥분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남한에서 여러분 북한에 발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 통일하려면 우리끼리 가능합니까? 그렇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4대 강국 주변 국가들이 우리의 통일에 협조하고 지지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제시해야 될까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 비전을 통해서 그 비전이 통일한 반도의 비전이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필요한 얘기 아니에요? 필요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면은 통일을 통해서 실현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제시할 때만이 주변 국가들의 설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죠. 여러분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누구를 제일 존경하는 줄 아십니까? 레이건을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아시죠? 마가. 이 선거 슬로건은 누구의 선거 슬로건을 카피한 거냐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슬로건을 카피한 거예요. 1985년대 로널드 레이건이 재선했는데 40년 만에 트럼프가 재선된 겁니다. 지금 40년. 근데 여러분 이 트럼프가 누구를 존경하냐? 레이건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죠. 레이건이 소련을 갖다 악의 제국이라고 했는데 악의 제국. 그렇게 해놓고 냉전을 보시고 공소도를 보시고. 근데 지금 여러분 트럼프는 뭘 악의 제국이라고 어느 나라 악의 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을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중국에 대한 지금 여러분 압박전쟁, 미중 패권전쟁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의 찬스가 온 거예요, 안 거예요? 여러분 동서독 통일이 됐듯이 남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들이 와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돈 좀 버시는 분들은 통일을 다 반대해. 왠 줄 알아요? 야 이거 통일하다가 북한 끌어갔다 우리 거지된다. 처음부터 통일 얘기하려고 하니까 귀 닫고 계신 분들 제가 먼저 몇 분 계세요. 통일되고 우리 쪽박 찬다고. 여러분 그게 쪼다 같은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통일되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경영 활동하시면서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전 개발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통일된 국가가 돼서 여러분 저 38선이 열리고 북한으로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통일의 기회가 오게 되면 이거는 저는요 제가 질문을 몇 년 걸릴 것 같냐고 물어보면요 좀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호남 지역 가면 5년이거든요. 5년. 저기 경상도 부산 가면 10년 된다고요. 여기 인천 분들은 몇 년 될 거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 사람이 한국어하고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한국말? 잘하시네. 빨리빨리. 우리나라 국가번호도 08이에요. 전화번호. 빨리빨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우리나라가 도로 닦고 불 뚫고 플랜트 건설하고 높은 빌딩 짓고 그죠? 세계인이 지금 한국은 지금 인프라 과잉입니다. 어디 도로도 아스팔트 깔 데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북한은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한 개발하면 끝날까요? 이 인류가 혁명이 벌어지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갈 수 있는 88년인데 그 유라시아 대륙은 자원의 보공이자 우리 시장이잖아요. 우리 한반도는 반도의 해양 문명과 대륙 문명. 그야말로 복덕방에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해보게 되면요. 한국은 여러분 통일에 들어가는 돈 들어간다고 걱정하는데 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요. 투자처를 찾고 있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자금이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3,000정이 있대요. 여러분 3,000정 따라내나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북한 열리면 북한에 여러분 투자하려면 번호받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요 은행에 그러면 이와 같은 기회가 오게 된다. 그래서 남북이 평화롭고 통일된 국가가 실현된다. 그럼 여러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실현할 거냐. 방법론을 들어가 방법론.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여러분 방법론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통일은 정치적 협상을 통해 실현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합니다. 안 될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김정은이 불러내갖고 우리 윤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설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정치적 협상을 통해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서독 통일은 어떻게 실현됐어요? 이거는 시민의 힘으로 동서독 통일이 된 겁니다. 베를린 장벽을 누가 붕괴시켰습니까? 동서독 주민들이 나와서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키고 동독 주민들은 베를린 장벽을 넘고 서독 주민들은 동독 주민들을 끌어안는 겁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운동에 의해서 동서독 통일이 됐고 정치적 협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정치적 협상은 모든 게 다 결정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이거는 남북 통일도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이거 똑같다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일하려면요 북한 주민들을 북한 내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 주민.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북한 주민들을 움직이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북한 주민들을 움직이려면 남한 주민들부터 먼저 움직여요. 남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네. 국제사회는 여러분 지금 통일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으면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통일의 의지를 우리가 표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다냐면요 이게 남한 사회가 좌우로 진영으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분절돼요. 그러면 광범위한 통일의 범시민사회, 범국민적 합의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비전이 필요합니다. 범국민적 지지가 가능한 네. 비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비전? 코리아는과 같은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전이 있을 때 여러분 통일은 위로부터 밑으로, 위로부터 아래 탑다운식이 아니라 바텀 뭐 아래로부터의 위로의 협력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러한 찬스가 오늘 우리에게 눈앞에 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방법론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런 목표를 갖고 지금 코리안 드림의 비전을 저희가 전파하고 다니는데 제가 여러분 외국도 많이 나갑니다. 이 코리안 드림은 제가 쓴 책이 아니라 문현진 박사가 저희 재단을 창설하신 쓴 책인데 이 책은 미국 국방성에서 추천도서 한반도 관련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의 내용을 오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보내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랑 단체적인 뿐만 아니라 저희 옆에 우리 이준기 사무총장이 하셨는데 인천본부는 작년에 창립됐는데 제일 꼬레비가 됐어요. 인천. 전국에 다 됐는데 인천본부들이 제일 통일을 갈망하고 갔는데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게 전국에서 가장 큰 통일단체인데 이 단체가 제일 꼬레비를 인천에 만들어졌는데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니까 제가 볼 때 인천본부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민운동이 없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마지막 광고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통일운동을 천년만년 할까요? 아니면 아싸라게 한 방에 끝내버릴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천분들은 아싸래요? 아니면 뭐 지지분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싸라게 한 방에 끝내버리니까 천년만년 하고 앉아있어요. 통일의 기회가 왔는데 올해가 여러분 광고 89년입니다. 통일운동은요 제2의 3.1운동이 돼요. 5천민족 정파를 줘 그런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몇 년 동안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해 왔는데 준비한 내용은 이게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2019년, 2022년 일산 킨텍스, 2023년 여의도 몇만 명씩 모이는 분위기니까 작년에 임진각에 3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위해 했냐면요. 금년도 광복 89년 행사 세계적인 이벤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한국에 초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민대회를 또 랠리를 하는 이런 이제 행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세계의 이름을 끌어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광복의 완성이 통일이다.
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이관 아니냐? 북한까지 해방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여러분 시민적, 국민적 합의를 만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북한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통일의 의지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벤트를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북한 뭐 하면 맨날 때려잡자, 북지르자 이런 거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원한다, 사랑한다 동포들이요. 또 우리가 이 통일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코리안 국이 실현된 나라다. 이런 비전을 우리가 전파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달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북한. 없잖아요. 바로 그거 하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 제2의 3.1운동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멋있는 이벤트 하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 개가 중요하다. 근데 파리올림픽을 보니까 세르강에서 이 사람들이 축제를 했더라고요. 세르강. 근데 세르강 축제를 뭘로 만들었냐면 웅성의 축제를 만들었어요. 이 성문명이 몰랐어요. 파리올림픽. 그래서 제가 세르강을 보니까 열딱지가 나왔고, 야,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 우리는 무슨 강 있어요? 한강 있잖아요, 한강. 그래서 한강에서 한번 이 멋진 축제를 하는데 세계에서 여러분 수도로 흐르는 강 중에 가장 강폭이 넓은 강이 우리 한강입니다. 평균 1.2km의 강이. 야경이 얼마나 한강은 여러분 이거는 민족 통합의 상징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남한에서 흘러온 남한강과 북한에서 흘러온 북한강이 양평 두물머리에 만나서 한강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강에서 기념비적인 축제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요. 뭘 준비하고 있냐면 여기서 여러분 사상 최대의 여러분 한강 문화축제 광복 80주년 이거 하려고 하는데 뭐 대형 콘서트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면 제일 우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 드론쇼 사상 최대 드론쇼 드론은 5,000대 이상 뛰면 이게 기네스북 올라가는 거예요. 5,000대 뛰려고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겠네요. 대당 10만원씩 듭니다. 아무튼 레이저쇼 불꽃축제 저 한화에서 여의도 불꽃축제 한때 수백만 명의 공중들이 나오고 한강을 떠들썩하게 만들어보자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근데 이거 하려고 보니까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면서 제가 요즘 뭐하고 다니냐면 모금운동하고 있습니다. 나의 드론을 띄워주세요. 드론 한 대 띄우는데 10만원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달아요. 통일의 소원을 달아요. 여러분 4월 초8일 되면 절에 가서 연금 달잖아요. 통일의 소망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돈 내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만의 눈을 띄운 이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천 경영 포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십시일반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실 거 어떻습니까? 그 정부 여러분 다 한가에 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 앞에 전 세계 앞에 한국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민족이 원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진 통일의 실현이라고 하는 걸 세계 앞에 알리는 광복 80주년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걸 마지막 끝으로 광고를 알리면서 오늘 제 강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